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주제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려 놓고 시작부터 주제를 잠시 벗어났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자, 세 번째 주제도 역시 중요한 주제입니다. 조희대, 이종석 절대로 임명하면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윤석열이 최근에 새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는 이종석을 지명했습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게요. 민주 진보 진영의 대법관, 민주 진보 진영의 대법원장, 민주 진보 진영의 헌법재판관 혹은 대법관들은요, 눈치를 봅니다. 민주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폐들의 눈치를 봐요. 그러면서 자신은 중립적이다, 나는 중립이야 라는 것을 억지로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때 내려야 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어정쩡하게 머무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슬그머니 저쪽 편 손을 들어주고 맙니다. 때로는 내려야 될 판결, 내려야 되는 판단을 안 하고 슬그머니 다른 사람한테 떠밀거나 자기는 임기가 끝났다면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이나 정경심 교수 재판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표적이죠. 오히려 시간을 끌어서 적폐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한다든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경심 교수 결국에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온 집안이 도륙이 났어요. 잘난 중립성, 자신이 난 중립적이야, 이거를 과시하려고 시간 끌고 눈치 보고 하는 바람에 조국 장관의 가족들은 도륙이 났어요. 그런데 민주진보 진영의 사람들은 그렇게 눈치를 보고 시간 끌고 자꾸 점잖은 척, 한마디로 선비질을 하려고 드는데 적폐들은 그런 게 없어요. 뻔뻔스러워요. 중립적인 척도 안 해. 말로는 중립이라고 하지만 행동을 보면 완전히 꼴통.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앉히면 안 되는 이유, 이종석을 헌법재판소장에 앉히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은요,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나 최소한의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지 꼴리는 대로 할 거야. 눈치 절대 안 봅니다.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되느냐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수구 꼴통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중립이야 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진보 진영의 대법관들은 저 진보인 것 같아요, 약간 진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진보적이지 않아. 오히려 수구 편을 들어주는 거, 수구 꼴통이 편을 들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뻔뻔스럽게 꼴통이면서 중립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판결이고 뭐가 다 그렇게 하면서 얘들은 뭐다? 절대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봐서 이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 이 사람부터 볼게요. 이 사람은 경북 출신입니다. 칠곡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됐느냐? 과거 자유한국당, 즉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법원의 수구 꼴통 흐름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수구 꼴통이었어. 이종석하고 조희대가 대표적인 수구 꼴통의 거두였어요. 자, 이종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티가 나죠. 서울고등법원을 보수화시킨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바로 이종석으로 꼽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 수구 보수 꼴통 아니냐라는 점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사실 지연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사 출신인데도 친검찰, 극우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의 학교 동기래. 자, 이 사람은요, 판결에 있어서도 정말 개떡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키코 사태 기억하시죠? 외화 변동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른바 해지 상품으로 만들어둔 것인데, 이게 이 은행한테 일방적인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죠. 근데 이게 전혀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들한테 판매가 됐습니다. 그 결과 2008년 환율 급변동, 이게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 국제 외환 위기, 이 과정에서 이 키코 상품에 가입했던 상당수 가입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금의 절반도 채 건지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았느냐? 전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판결 내린 자가 누구다? 얘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 행안부 장관, 이상민, 우리 그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라면서 탄핵을 당했던 바로 그 이상민 장관을 살려 보내준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이상민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시킬 때 주심 재판관이 얘였어. 이런 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구꼴통의 진원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에 앉혀야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부터 친검, 극우, 친재벌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공정한 판단 기대하기조차가 어렵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그 사건의 주심 재법관이었어요. 큰 영향이 없다? 무슨 큰 영향이 없어. 사실상 큰 영향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왜 결정적인 영향이냐? 자, 원래 헌법재판소는요, 헌법재판소장이나 일반 헌법재판관이나 직위는 동등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되면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를 해서 밖에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만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지위는 동등합니다. 따라서 헌재소장이나 일반 헌법재판관이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는 전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어떤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이런 거를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는 이걸 보고 가르마를 탄다라고 해요. 가르마를 누가 타느냐? 첫째, 헌법재판소장이 타거나 그게 아니면 주심재판관이 탑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국에 무산된 이유는
이 이종석이가 얘가 탄핵 심판을 맡아가지고 가르마를 그쪽으로 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예. 결국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결국에 나오게 된 그렇게 기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무슨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냐면 당시 이종석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을 맡아서는 안 된다. 회피 제척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어요. 근데 끝내 뭐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조희대는 뭐냐? 조희대를 보고 일부 언론에서는 미스터 소수 의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웃기지 말라고 했죠. 조희대는 미스터 소수 의견이었던 적이 없다. 조희대는요, 오랜 기간 동안, 아니 평생을 다수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법관으로 퇴임하기 직전 1년 정도 잠시 소수였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대대적으로 대법원의 구성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진보적이라는 대법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퇴임 직전에 소수였던 적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판결을 내렸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다수, 재벌, 수구, 보수 이런 사람들을 위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TK 출신이죠. 이 사람은 경북 경주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 13기예요. 윤석열보다 4년 정도 선배가 됩니다. 서울대 4년 정도 선배가 됩니다만,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종석, 조희대 이 두 사람이 나란히 헌법재판소장,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된다면 이른바 TK 법관들이 헌재와 대법원을 모두 장악하는 게 돼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헌재와 대법원을 모두 장악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진짜. 자, 뿐만 아니라 이 조희대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예.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이 조희대입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마지막까지 무죄라고 주장했던 사람 역시도 조희대입니다. 자, 나중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긴급조치 9호. 이 긴급조치 9호에 따라서 영장 없이 뭐 체포 구금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된 사람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법관들, 그 법관들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다. 박정희가 긴급조치 발표한 게 잘못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던 사람도 조희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대법관으로서, 아니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런 자들이 대법원장 혹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자리를 지키게 된다면 우리나라 재판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진보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나마 저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조희대나 이종석 같은 게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으로 앉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이제 밑에 있는 판사들 지 멋대로 재판 마구 갈겨버릴 거야. 이재명 대표 재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진보 대법관이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을 때도 그렇게 개판으로 나왔는데, 예? 그때도, 예? 그때
대법원의 이 진보 성향을 가장 많이 태클 걸었던 사람이 조희대하고 이종석이었단 말이야. 그랬던 사람들인데 얘들이 만약에 칼자루를 쥐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고요. 저는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아찔해요. 자격이 없는 것도 없는 거고 이들이 차지하게 될 사법부가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검사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이게 길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거야. 내가 판검사들 싹 다 갈아치워 버려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대법원장부터 갈아치워야지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니까 당시 윤석열이 엄청 충격을 받았대. 자기는 당연히 발부될 줄 알았대. 아니 검찰은 다 발부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대. 그래 지들 파티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특수활동비 뿌리려고 막 그랬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검찰 특수활동비로 안 되면은 용산에서 특수활동비를 뿌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대. 근데 기각이 떡 된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를 갈고 그랬다는 거야. 이 법원 싹 갈아엎어야 되겠구만. 표현이 그랬대. 법원 싹 갈아엎어야 된다. 빨갱이 판사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싹 갈아치워엎어 버리겠다. 라고 했대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다? 조의된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 이균용도 날렸는데 조의대 정도는 받아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말하는 놈이 간첩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사법부 장악 음모가 그대로 투영된 겁니다. 그게 바로 조의대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는 각하냐 아니냐의 문제겠고 그럼에도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것은 얘는 기각이라는 얘기예요.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시켜야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인용을 해주면 안 돼요. 벌써 서른도 여기 보니까 김나연님 도대체 누가요 그러냐 그러시는데 벌써 이원욱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응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벌써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드러내놓지 않고도 지금 뒤에서 또 부결시키는 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대.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종석이 헌법재판소장을 하는 이상 검사 탄핵은 못해요. 지금 자꾸 검사 탄핵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종석이 헌법재판소장 앉고 난 다음에 검사 탄핵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민주당 내에 있어. 그래서 자꾸 시간을 끄는 거고 김진표가 시간을 끈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이종석을 먼저 보내놓고 이종석이 헌법재판소장을 하면은 막강하게 쥐고 흔들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탄핵을 보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 끌게 하는 겁니다. 답답하죠. 진짜 열받네. 자, 정신 차리십시오, 민주당. 절대로 부결해야 됩니다. 이종석과 조희대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앉는 이상 민주당 끝장납니다. 이재명 대표 감옥에 붙잡혀 갈 거고요. 판사 탄핵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떤 놈이 이렇게 한랑하게 자꾸
검사들 편 들어주고 판사들 편 들어주고 이 사법 적폐들 편을 들어주려고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는지 모르겠는데 내 누군지 대충 들었거든요. 근데 내 눈에 띄면 죽는데 진짜로. 근데 진짜 내 눈에 띄면은 의원회관 아니 국회 본청에서 그냥 매다 꽂아버릴 거야. 아씨 진짜. 열받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예, 슈퍼챗 보내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예, 김태호님 아까 일찌감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예, 제가 소개를 못 드렸네요. 감사드립니다. 김태호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자,